네, 한 유튜버가 고가 외제차와 수익 25억 원이 담긴 통장 잔해까지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허위 광고로 피해자만 무려 12,000명, 피해 금액도 5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일당은 캐나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더 교묘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갈수록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치밀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대책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걸 마치 캐나다 거래소 한국 지부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더 쉽게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와, 근데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이걸 막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특정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가 오늘 아침에 열렸다가 내일 아침에 닫힐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관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캐나다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게 암호화폐를 사는 곳,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비트바이라는 어떤 그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거를 그냥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가짜의 이름만 도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 기자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강 기자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는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라 그러면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1,000원이 이게 3,000원이 됐다가 6,000원이 됐다가 9,000원이 10,000원까지 되는 가고 뭐. 이게 막 네. 순식간에 되는 걸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현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암호화폐인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전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AI가 결정하는데 이게 0.5%씩 이자가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8개월에 25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라는 광고를 그 앞에서 하는 제대로 그걸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이 광고까지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보는 순간 정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사례는 뭐 이제 이자율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포 통장 100여 개 뭐 수차례 돈 세탁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굉장히 요즘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수법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이게 사기 수법이니까 말씀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형사 정책을 하면서 범죄 수법을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모방 범죄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되게 조심을 하는데 이거는 알아야 그 범죄에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첫 번째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아요. 눈앞에만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상화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정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런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라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가상화폐 등지를 이름을 이제 대면서 네.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그 형사정책의 수사를 보면서 원래 우리나라는 1원이 마지막 돈이잖아요. 그럼 1원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원짜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암호화폐를 주는 거예요. 제가 강 기자님한테 1원짜리 암호화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뭐 300만 원 사든 아니면 0.5% 이자를 주던 그런 형식으로 눈앞에는 비트코인인데 그 뒤에는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을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기자님이 500만 원 현금이 들어오면 말은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암호화폐를 주는 형태로 보이지만 주는 형태가 보이지만 그건 전혀 주지 않고 그 안에 인터넷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현금은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 550억을 그걸 100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그 머니런더링 자금 세탁이라는데 뭐 100개 이상 통장으로 돼서 제 가명 통장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하나의 통장으로 바꾸어서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인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어려운 개념을 막 얘기하시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디지털 숫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맹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사기에 접근하는 거를 첫 번째는 이렇게 해요. 의심을 해요.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 돈을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까? 의심을 해요. 의심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한두 사람에게 이거 폰지 사기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0.5%씩 이자를 줘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한 달, 두 달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폰지 사기 형태로 나머지 사람에게도 돈을 이렇게 입금을 시키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 의심이었는데 이거 진짜네. 진짜네, 확신이 돼요. 조금 믿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 확신이 들고 난 다음부터 믿음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집을 살 수 있는 돈까지 그게 다 집어넣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가상화폐로 8개월 동안 25억 원을 벌었다라고 수익을 인증한 유튜버도 사실은 거래소에서 고용한 연기자를 밝혀져 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당시 리포트 잠깐 보고 오시죠. 일일마다 월세만큼의 수익률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2021년 12월 31일 올해까지는 세금도 없습니다. 하루에서 이틀마다 월세만큼의 수익률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세금도 없습니다. 코인 거래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며 분명히 서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계좌 금액의 뒷자리까지 동일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채널입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 사놓으면 이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로지 이자를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로만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인증도 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실제 투자자가 아니라 한 거래소에서 고용한 모델 연기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상 나갈 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저렇게 큰 금액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이걸 어떻게 믿지라는 생각이 전 들 것 같거든요. 이게 신뢰 효과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정 유튜브 중에서 굉장히 금융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에 이 사람이 딱 출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설전 라이브에 이 시간에 나오는 형사정책 전문가는 대한민국 제1의 형사정책 전문가다라고 오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승재현이가 나왔어. 그래서 승재현이 막 얘기하면 그거 정말이네. 진짜 그런 형사정책을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런 유명한 유튜버에 이 사람이 나와서 강 기자님, 저 이렇게 돈 벌었어요. 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유튜버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유튜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출연했는 사람도 진실일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신뢰 효과를 계속 이용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단순한 저 동영상이 아니라 저 동영상은 이 사이트, 아까 비트바이라는 그 사이트 이외에 정말 유명한 유튜버에서 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유튜버 그리고 저 고용됐던 연기자분들은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다, 사기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좀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스크리닝을 저희들은 팩트체크 하잖아요. 네. 그게 공적 언론의 공기의 어떤 그 언론 취재의 윤리 방법이라면 유튜브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출연하겠다 그러면 출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유튜버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스크리닝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저 여성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혹시 대면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돈을 가지고 오는 대학생 분들이 99%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8개월에 25억이 아니었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AI가 0.5%씩 올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믿고 저렇게 광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광고를 했다면 지금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게 특경가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50억 이상이면 저희들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는 형종이 만들어져 굉장히 있어요. 무겁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알고 가담했다면 적어도 공동정범 아니면 이 범죄를 도우는 방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 범죄인데 지금 뭐 당시 추정됐던 건 5월에 보도 보셨겠지만 50억 원이었는데 지금 피해 규모 파악된 게 550억 원이에요. 12,000명. 그리고 지난 7월에도 2조 원대 사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앞으로도 가상화폐 사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가상화폐에 이제 과세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5월 10일 날 특정 금융 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실명제는 안 되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 실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어떤 예를 들어 그 소비자들이 이 가상화폐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예를 들어 특정 우리나라 은행에 실명 거래되는 통장을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인터넷 거래의 통장을 통해서 여기에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정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는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별의 어떤 실명 거래가 만들어지기 개인정보가 때문에 많이 들어가 개인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의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기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해액을 보전하는 건데 지금 계좌 지급 정지 제도조차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검찰청에 뭐 어떤 그 연구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진법의 숫자가 막 돌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 비트코인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결국 사기의 주된 목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법원,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본 적도 있고 재산상 이익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냐 재산상 이익이라면 기소 전 보전 추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기 사건이 딱 발생하면 기소 전 보전 추징을 통해서 이 거래가 동결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와 그다음에 뭐 영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그 비트코인이 동결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민법상 감유 형태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형태로 동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안전 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대검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기가 좀 횡행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지한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